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이 시간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한국좌운의 개발연구소 홍 박사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 그 특집으로 같이 네. 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집에만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또 그렇지 않고 또 명절이니까 네. 또 찾아뵙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여러모로 지금 저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박사님과 말씀을 나눠야 될까 우리가 연구하다가 네. 이 주제에 대해서 발견하게 됐잖아요. 네, 네. 바로 효입니다. 네, 효. 네, 네. 그 사회책에 보면 예.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추석 명절에 온 식구가 모여서 함께 만든 음식, 함께 차례도 지내고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도 먹고 또 햇과일을 먹고 오후에는 성묘도 다녀왔다. 뭐 이런 게 사회책에 있던 걸 본 것 같아요. 예. 이 글을 보고 요즘 아이들하고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사회책에 넣었을 때는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스갯소리로 설날이면 설날이 뭐니? 아마 애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뱃돈. 그렇죠. 받는 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세뱃돈 받는 날로 인식이 바뀌었어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명절날 되면 추석 되면은 온 식구가 모여서 전날 모여서 뭘 했어요? 음식을 만들어요. 음식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송편을 송편. 만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온 식구가 모여서 만들었던 이유는 모처럼 멀리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위아래 누가 누군지 알고 구분하고 이게 바로 효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차례나 성묘도 다 효예요. 다 효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효와 감사, 그다음에 뭐예요? 햇과일, 이거 뭐니까 새로 나온 한 해 농사 잘 지게 해준 거에 대한 무한한 감사. 자, 이런 감사에 대한 것을 깊이 새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게 명절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아이들이 뭐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날 되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게 어떤 날인지 어려서부터 명확하게 아이에게 어떤 날인지의 의미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며 부모님께는 어떻게 감사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사회와 자연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자연에 대한 감사, 그럼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는 거에 대해서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아이들이 명절이 뭔가를 깊이 되새기는 아이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른만 분주하고 아이들은 그냥 세뱃돈 받아도 좋은 날, 게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추석 명절 연휴 여러분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 코너를 또 계획하면서 박사님과 먼저 사전에 말씀 나눴던 것이 네.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네. 저도 많이 효를 잘 못하지만 네. 우리 부모님께 효를 전하는 마음을 또 추후에 자랐을 때 우리 자녀가 장성했을 때 네. 우리가 또 노인이 됐을 때 네. 그 효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귀찮다라고 하는 거하고 간소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엄청나게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올라오는 게 여러 자식이 내려가는 것보다 간소하다. 편하다. 자, 이래서 부모가 올라오는 것. 그리고 다 만나면 불편하니까 그냥 오지 마라. 대충 음식 사서 하자. 이런 간소화한 것이 어떻게 되면 형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조금 불편해도 나는 이런 날은 좀 함께 모여야 되지 않냐는 생각하는데 옛날에는요. 옛날도 아니죠. 한 10년 그 전만 해도 세일 식구들 모일 때 저 옛날 생각해 보면 방 한 칸, 부엌 하나. 그런데도 무슨 날만 되면 다 셀 식구 초대에다가 먹이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그냥 그 조그만 방 한 칸, 두 칸에서 살면서도 사람들 우리 집에 오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 행복해 했단 말이에요. 뭐만 있으면 먹이고 집들이 하고 뭐 같은 건수를 만들어서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아파트 좋은 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는 거를 귀찮아요. 귀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뇌가 귀찮은 거에 길들여지고 편안함에 길들여지니까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자리에 대신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그냥 돈으로 대신 어머니 통장에 돈 넣어놨어요. 바쁘니까. 저 바쁘니까 돈으로 대신 보내고.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자녀가 볼 때 저렇게 하는 건가? 우리 밑에 세대에서는 훨씬 더 불행한 세대를 우리가 보여준 그대로 그거 이상으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자식이 볼 때
돈을 더 많이 부모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속으로는 야 니들 봤지?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예, 예.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일부러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가신다 하면 그때서 일부러 딱 드리는데 좀 많이 보이게 일부러 이렇게 드렸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봐라. 너네들 보고 나중에 아빠한테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이 보여준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지만 결국 이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명절날 무엇을 보여주냐는 거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데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셀 식구들 구역 예배 드려라 셀 드려라 하지만 집에 오는 것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모여지는 게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참 누군가에게 감사하다. 네.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요. 네. 이 명절에 네. 누군가에게 고맙고 네. 존경하고 있다. 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여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소한 명절날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잖아요. 가더라도 편지를 하나씩 써서 가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편지를 써서 가야 되는데 자주 할머니하고 이게 접촉했던 애들은 쓸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자주 안 하는 애들은 쓸 말이 없어요. 편지를 써야 하는데 쓸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전화도 안 하고 이렇게 된 아이들은 쓸 말도 없다? 이건 뭐야? 이미 효에 대해서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평상시에 전화할 때 나만 할 게 아니라 아이도 자꾸 바꿔줘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네, 바꿔줘서 자꾸 바꿔 하게 하고 해서 소통하게. 명절날 되면 최소한 편지 한 통씩 써서 할아버지 편지 써왔어요. 용돈은 드리는 게 아니지만 편지로 마음을 드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드리고 또 더 거기서 좀 도움이 된다면 엄마 아빠한테도 감사 편지 하나 써라.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가 옛날 위문 편지 쓰듯이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최소한 그날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한번 좀 표현할 수 있는 너가 누구한테 가장 감사하고 싶은지 꼭 그게 뭐 명절날 뭐 해콕시 이런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살아오면서 아이가 한 번쯤은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고 싶지? 나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감사하다. 그러면 그날을 비롯해서 편지라도 하나 써볼 수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감사의 마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늘도 명절 연휴지만요. 네. 한번 여러분께서 조금만 주의를 한번 돌아보셔서 네. 이 명절 연휴를 지나고 또 보내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께서 꼭 한번 또 코치해 주시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에게 이 과자를 주면 저희 때는 와 하고 무조건 요새는 많은 애들 저는 그거 안 먹어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그걸 먹고 안 먹고 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뭔가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넘치는데 반대로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넘치면 감사를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에 감사를 잃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이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감사를 잃고 있지 않은 게 있는지 그렇다면 그 감사를 찾아서 다시 키워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이번 명절에 심어주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아빠도 아버지도 같이 편지 한번 써보자. 같이 아이와 함께 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즐거운 뜻깊은 명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추석 명절 연휴 우리가 누구에게 또 무엇을 보일 것인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보고 있습니다. 그 감사와 또 존경의 모습들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의 저자 홍양표 박사님과 같이 했고요. 저는 다음 주에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